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다녀와서 마약 김나정 황당한 마약범 얘기를 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가 뽕을 했는데 마약을 했는데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일종의 자수를 하는 경우죠. 글쎄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탁재훈의 노빠꾸에 나가서 뭔가 한참 뭐 뜰 것 같은데 그냥 팍 주저앉는 마약 인생 끝입니다. 뭐 그냥 약쟁이입니다. 그거 하나 통제 못 해갖고 근데 그래 그만큼 마약이 무서운 거죠.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 이전에 이거 저의 베프 우리 찐팬 한 분이 이거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제가 협찬 받아서 죄송한데 담백하죠? 배상원의 범죄연구소 프로파일러 앤 가디언스 크라임랩. 뭐 담백하죠? 다른 뭐 로고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열로. 그래서 후원 뭐 이게 저기 펜 톡방 이런 게.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주 담백하게. 많은 분들이 그 노태우의 민정당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셔갖고 그 안쪽에 깔았고 네,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상 여기 이런 걸 해주시는 팬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얻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몸이 조금 피곤해갖고 잠깐 낮에 좀 쉬었다가 방송 올려봅니다. 오늘은 뭐 불금 많은 분들이 또 불금 또 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범인놈한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그 때려서 죽게 만든 그런 놈한테 우리의 법은 너무 관대합니다. 징역 12년. 물론 그놈은 징역 12년도 많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의 법상에서는 실제로 이 폭행치사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왔고 그것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의 죄가 아니라 폭행의 죄, 폭행치사. 그래서 뭐 범인이 피해자한테 간 폭행의 강도, 횟수, 뭐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12년밖에 안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충 그 형량, 처음 형량 그 정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판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법률가들 특히 이런 이 교제폭력 살인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랑 이런 것을 너무 위험성을 너무 간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피해자 부모들은 울분을 왜냐 이놈은 딸은 죽었는데 이놈은 30대에 출소 만기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런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만기 다 채우지 않을 겁니다. 이런 놈들은 아주 영악해서 가석방이라든가 좀 형량이 많이 단축될 겁니다. 물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런 놈들한테 별로 도움이 치료 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는데
근데 이제 참 그래요. 이게 사실은 살인죄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살인에 이르게 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고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법은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복의 목적도 계획적이라고 그러지도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범인은 사실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놈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쌍방이다.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초범이고 뭐 저기 법정에서 후회하는 행동을 보인다. 개소리입니다. 판사들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이 아주 수준 안 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 앞에 있는 교제폭력살인범을 앞에 보니까 자기 앞에선 막 뉘우친다 그러고 반성하는 행동을 하고 별 개지랄 다 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놈은 이 마음속에는 절대 이런 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놈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해 갖고 그거에 맞게 형량을 줘야지 맞는 건데, 실제로는 판사들이 마치 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냥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범죄자의 위험성과 동기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지 몇 가지 뭐 계획성이라든가 보복 이런 것이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살인죄에 의뢰하지 않고 뭐 그냥 감정 우발적인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폭력의 메커니즘상 이놈은 그 과정에서 보복의 목적과, 즉 말하자면 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목적, 당연히 그건 보복과 계획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가 이 판사놈들이 생각하는 보복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죠. 실제로 범죄의 동기 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런 걸 우발적이라고 합니까? 애초에 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참 이런 판사들보다는 여기 지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의 김모하는 부장판사인데, 요즘 뭐 판사들 잡혀 찍고 그런 거 지랄지랄 뭐 법원에서 지랄지랄 하니까 제가 실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을 하느냐, 법이 누구의 편이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제폭력 살인이라든가 이런 폭력을 판단하는 결국은 이런 폭력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공범급이죠, 공범급. 어쨌든 이 새끼가, 이 범인놈이 실제로 제 잘못이고 반성해 살겠다고 다 개소리입니다. 진짜 다 속으로는 낄낄 울고 좋아할 겁니다. 12년 나왔지만 이제 다 보십시오. 20 올라가고 그러면 형량 팍팍 깎일 겁니다.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이 법과 이 정의가 어디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교제폭력 살인이 이런 거지 같은 판결 때문에, 이런 판사놈들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물론 판사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말하자면 수사 또는 수사 관행,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새끼도 있습니다. 강간범이에요. 만기 출소 5개월 만에 또 강간을 했어요. 40대 놈입니다. 제가 이런 놈의 그 연쇄 강간범이나 강간범들은요,
절대 이건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실제로는 오랫동안 이런 놈들을 사실은 뭡니까? 화학적 거세, 그냥 거세형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강간, 중어침 강간인데 15년이 그럼 굉장히 그 위험한 자라는 겁니다. 이 형량이 15년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지난 1월 1일 날 오후 1시 50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간범들이 범행을 하는데 심야 시간에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침, 낮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피해자가 취약한 시간에. 이놈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했고 뒤쫓아가서 이거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역에서 뒤쫓아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놈처럼 흉기로 위협해서 강간 후 도주했습니다. 이놈은 2016년에 똑같은 주거침입 강간에서 8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2016년에 주거침입 강간을 했는데 겨우 8년을 받으니까 나와서 또 지랄하는 거. 근데 이놈은 2006년에도 똑같은 강간범이었어요. 그때 7년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2006년에 이놈을 강간범으로 7년을 준 그 판사놈 아니면 그 검사 아니면 수사한 놈들 그 놈들 얼굴판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런 다음에 다시 2016년에 8년을 준 거는 생각해보세요. 같은 혐의인데도 1년밖에 더. 왜? 근데 이전에 이게 위험한 놈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전에도 똑같은 걸 또 저질렀어. 이게 벌써 세 번째 이제 15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강간범 이 거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그냥 대충 뭐 7, 8년 해고 내보내니까 또 이런 놈들을 맹일섬 같은 데에 강간범들끼리 모아놔야죠.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사실 2006년에도 이놈을 실제로 이 심리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까? 2016년에도 전혀 안 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전혀 안 된 거죠. 그 잘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연쇄 강간범들 어디 갔습니까? 그 TV에서 떠들고 다니는 그 자칭 프로파일러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강간범들이 그냥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죠. 진짜 이런 놈들이 진짜 그냥 걸어다니는 흉기입니다. 이런 놈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같은 데는 미성년자 성범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요번에도 미성년자 강간범 3명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즉시 처형했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중국의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성년 대상 강간범은 무관용 원칙. 근데 이 새끼들이 이 사형받은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이 꺼모라는 놈, 꺼라고 하는 놈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2013년부터 19년까지 무려 6년 동안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차례나 강간했어요. 12세 미만도 한테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새끼는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김근식, 박병화 이런 새끼들, 그죠? 그런 새끼들처럼 지금 같아서 그런 놈들 바로 사형했던 거죠. 그죠? 샹모란 놈은 미성년자.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공원광장 유치원 입구에서 미성년자를 납치해갖고 강간을 했어요. 사진 찍고 영상까지 찍고. 피해자는 자살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공모라는 놈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12세 미만의 여아를 장기간에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 아동은 16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진짜 죽어 마땅한 놈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근식이나 박병호 같은 놈들은, 장기호 이런 놈들은 반드시 죽여야죠. 중국 법원은 저는 이런 부분에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엄벌하는 중국 법원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교접폭력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놈들도 즉각 처형을 해야지 뭔가 교훈을 주지. 이게 왜, 하여튼 더 말하면 입만 아프겠지만 역시 조선일보에서 요즘 경찰의 수사 이런 거를 많이 까고 있어요. CCTV 확보도 못하는 경찰, 등신 같은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무려 5천 건이 돌파됐어요. 범죄 현장도 확인 못해갖고 피해자, 범인, 가해자가 찾아주는 걸 갖다가 했고 분석도 못해. 지난번에는 중앙경찰학교 50대 경찰관 교수 요원이 성범죄로.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경찰 애들은 수사를 어디서 배울까? 안 배웁니다. 그냥 도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적으로 수사를 교육받고 채용되고 교육받고 이런 애들이 수사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개월 경찰학교 갔다가 거기 나와서 도제식으로 배워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빡세고 체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한 내용을 공개해서 객관화해서 그걸 가지고 훈련하고 이렇게 이게 정예들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수사관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등신 같은 수사관들밖에 없으니, 물론 잘하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사실은 황당한 겁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5천 건이 넘었다. 부실수사 2019년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쭉 해서 2020년은 5천 건이 넘어간. 물론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아무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뭐 문제 사실은. 근데 그건 검찰이라고 제대로 했을까? 이 전제가 그거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은 잘하는데 경찰은 못하니까 왜 이렇게 조정을 했느냐 이렇게 까는, 그게 아니죠. 실제로 검찰 애들도 제대로 한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결국 안 되니까 옛날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관을 정예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죠. 그죠? 그걸 핵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 이런 애들이 항상 하는 짓거리 뭐냐? 무슨 특별수사팀, 전담수사팀, TF팀, 무슨 단속기관, 무슨 뭐 무슨 기관 이런 거. 요번에도 뭐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 설치. 왜 그렇죠? 이 불법 추심행위 하다가 어떤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럼 사금융 전담팀을 설치했어요.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특별단속기관에 설정해서 했어요. 그럼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면은 안 합니까? 그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TF를 만들고 뭐 하는데, 그러면 걔들이 그 TF에 구성하는 애들이 기존에 해왔던 수는 뭐가 되죠? 놓는 거죠. 아래또 끼워 윗돌 맺는 거죠. 그죠?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무슨 특별 단속기간, 무슨 뭐 특별 뭐 이런 뭐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 그럼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새롭게 채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존의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이 한 건 뭐해?
하고 있는 거. 이거 놓고 불법 사금은 전담한다. 불법 사금 몇 달 하는 척 하다가 대충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불법 사금용 수사는. 하여튼 바보 같은 논리인데도 그런 거를 언론이라는 데서 지적해 주질 않아요. 모르니까. 기자도 모르고 데스크 애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불법 수익 환수액이 얼마고 검거 인원이 얼마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원래 얼마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뭔가 언론이 막 터트리면 그거 뭐 하겠다고 갖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범죄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 꾸준히 하면 돼요. 정치의 일입이라든가 여론의 일입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벌어진 범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이 지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이나 무슨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다 등신 같은 애들이라서 근데 얘들도 어쩔 수 없는 게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경찰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은 이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2의 밀양 사건이라고 해서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글쎄요. 이 사건을 이제 사실은 1심에서 이 사건은 2020년 10월에 충주의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집단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달랑 A라는 놈 5년, B라는 놈 3년 6개월, C라는 놈 이 세 가만 하고 나머지 9명 중에 6명은 무죄. 그리고 그런데 2심에서는 특수강간이 적용도 안 된 거예요. 2심에서는 그 무죄됐던 애 중에 5명을 유죄로. 근데 걔네들은 유죄여도 집행유예. 그런데 앞서 1심에서 5년, 3년 6개월 받았던 애들은 또 감형. 왜냐?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보기 노력했다. 공탁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 강간 사건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면은 강간공화국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이게 무죄가 됐냐? 이런 거는 명확합니다. 여중생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 집단 강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집단 강간 말고 별도의 성관계를 했다는 이 도라이 같은 판사놈이나 수상한 놈 생각해 보세요. 피해 여중생이 있는데 얘가 집단 강간을 당했어. 그리고 나서 그건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각각의 범인한테 거절 의사를 밝혔냐 안 밝혔냐를 그걸 다 이미 통제가 돼 있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같은 범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찢어 놓으니까 특수강간도 아니고 그냥 각각의 이 범인놈들 중에 하나가 충주시의원 강명철이란 국민의힘 그놈의 그 자녀놈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강명철이라는 이 새끼는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겁니까? 강간범이잖아요. 하여튼 가진 놈 같은 이런 힘 있는 놈들이 새끼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집단 강간을 이따위로 처리하면은 사실은 이게 밀양 사건이 2004년에 벌어졌지만 이거는 2020년에 벌어진 거예요.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따위로 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수사가 제대로 됐나? 법리가 이게 맞아? 그냥 집단 강간을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참 제2의 밀양 사건 그 밀양 사건 그래 2004년에 벌써 20년 전이라고 그래. 이건 4년 전이잖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과 정의, 이 성범죄를 다루는 이 수사기관과 어떤 사법부의 이 안이한 생각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2명이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명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사인하는. 이건 적법한 절차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당연히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찰관 1명이 피의자 1명 조사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나 그 수사는 아니고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신문 조사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독 조사는 안 됩니다. 법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그래서 뭐 이게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뭐 그냥 어차피 드라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원칙상은 2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혼자 들어가서 조사하고 나머지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자기 사수 부사수 사인해주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실제로 이 어떤 경찰 하나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뭔가 자백하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지킬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킬까요? 들어쳐먹질 않죠 사실. 인권위가 이렇게 해도 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하여튼 웃기는 소리죠, 그죠? 법 좀 지키십시오. 수사 제대로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자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